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조경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앞서 뭐 전지전정이나 병해충이나 뭐 이런 관리 이외에도 이렇게 관수나 지주목, 그다음에 멀칭, 월동, 그다음에 잡초 방지에 대한 수목의 관리 방법들,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수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걸 우리는 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설물에서 관수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관수 방법에는 여러분 교재표에 보시면 관수 방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표 관수, 그 다음에 살수 관수, 그 다음에 점적식. 자,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이 어떤 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 돼요. 이게 장단점이 되겠지만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으므로 이런 걸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표관수의 경우는 시설비가 들지 않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뭐 적게 책정됐거나 예산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지표 관수를 사용하는 거죠. 호수를 사용한다거나 물조리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좀 작을 때 얘기일 겁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경사지에는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경사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자, 살수 관수는 우리 스프링클러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비용이 좀 발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경사지에서도 그다음에 균일한 살포를 할 수 있고 물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얘가 한 40~50%라면은 얘는 한 80% 정도 될 거고 점적식은 90%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제가 관수시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아주 부족하거나 물을 갖다 쓰기에 불편할 경우에는 점적식 관수를 써야 될 거고, 물은 많으나 우리 뭐 비용이 뭐니 이게 적게 들어 예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경우에는 지표 관수를 하는 것이 좋고, 우리 잔디밭이나 이렇게 골프장처럼 넓은 면적에 인력이 절감돼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비료나 이런 것이 동시에 살포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살수 관수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 비교해 놓은 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잎 세척을 위해서도 이제 잎에다 주는 물 관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실인징이라는 겁니다. 실인징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수 방법 중에서도 살수 관수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관수는 언제 하냐면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저녁에 해요. 해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 주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실인진 관수의 경우는 11시에서 한 2, 3시까지 그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지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된 물을 살포해 준 거, 안개에 분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관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관수 방법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주목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주목은 왜 하냐면 뿌리의 활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나무가 처음에 이제 이식을 했을 때 얘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뿌리 활착이 조금 힘들겠죠. 그럴 때 얘를 지탱해 주거나 바람 부는 때 얘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준다거나, 우리 가식할 때 얘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가지주목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주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목이 완전히 활착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얘가 결속 상태가 느슨해졌을 때 그런 거를 확인해서 보수를 하거나 재결속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후 최소 1년에 한 번은 지주목의 위치를 바꿔주고 다시 묶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고 지주목을 이렇게 해서 묶어줬을 때 요 닿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무 부분이 비대해지면 결속한 게 너무 꽉 묶여 있으면 얘가 살을 파고들어요. 간혹 예전에 시공한 곳에 보면 철사로 만약에 하거나 끈을 너무 꽉 묶었을 경우에는 얘가 살을 파고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주목을 끈을 다시 풀어서 다시 재결속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끈이 삭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통 한 3년 정도 두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상태가 나쁘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무바 예전에는 이 녹화마대에다가 이제 고무 그 폐타이어를 자른 걸로 묶어주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천연 고무밴드가 잘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결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 결속 방법은 팔자형 고리라고 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 나무가 있고 요게 지주목이라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요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주거나 그 끈을 이용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팔자고리 방법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실기 작업할 때 지주목 세우기 할 때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목을 다시 설치할 때 아까 재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주풍 방향을 고려해서 배치한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지주목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봅시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이제 이쪽에서 불 때는 얘를 좀 더 튼튼하게 얘가 받칠 수 있도록 지주목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람의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주풍 방향에 맞추어서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결속 부위에는 완충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요즘에는 그 코아 테이프라 그래가지고 코코넛 섬유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완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완충제로 코아 테이프나 녹화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녹화마대, 녹화 테이프 같은 거를 사용해서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완충제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지주목을 이제 재보수한다거나 지주목의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관리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멀칭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앞서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을 겁니다. 멀칭은요, 뭔가를 덮어주는 걸 우리는 멀칭이라고 해요. 멀칭을 하는 거는 그 목적은 뭐 그러니까 건조를 막거나 지온을 올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잡초를 억제해주고 뭐 표투 유실하고 침식을 방지해주고 하는 그런 이점들이 있으면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재료는 바크, 우드칩, 코코칩들이 있는데요. 바크나 우드칩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바크는 소나무 껍질 있죠? 나무 껍질을 이제 그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살균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애벌레 알이라든지 애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균을 해서 바크, 나무 껍질을 이용한 그 재료입니다. 바크를 하거나 우드칩은 나무를 잘게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그 가공할 때 나온 요런 나무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우리는 우드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멀칭을 해주는 거죠. 자, 멀칭 방법은 이게 이제 그 글로 설명해 되는데 그림으로 얘기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관이 있습니다. 자, 이때 뿌리 분 지름의 약 3배 정도 지면 아래 5에서 10cm. 자, 보시면 뿌리 분이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있고 분이 우리가 이만하게 떴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3배 되는 지점. 근데 보통은 이 수간 아래에다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5cm 정도 파냅니다. 5cm 정도 흙을 덜어내고 여기에다가 멀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나무 바짝 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금 띄워서 여기에다가 멀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까이 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어느 정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깔아주되 이렇게 약간 수간, 근원 부위를 조금 떨어져 멀칭한다라는 게 지금 요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면보다 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 밑에 표토를 걷어내고 그 부분에 멀칭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멀칭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복토처럼 여기가 이 부분이 근원 부위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봄이 되면 이 멀칭한 재료를 걷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지온을 빨리 상승시켜서
수액 유동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봄에는 걷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동하는 방법인데요. 월동이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한 9월, 10월쯤 되면은 월동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짚을 겉에다 싸준다거나 뭐 수피를 감아준다거나 초하류 같은 경우는 위에 땅을 덮어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수의 경우는 첫 번째는 관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상록수의 경우, 뭐 상록환렵수든 상록침엽수든 상록수의 경우는 겨울에도 증산작용을 계속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관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제가 처음에 관수는 오전과 저녁에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오전에 일찍 하면 추워요. 엄청 춥다고요. 그러니까 그 관수한 물이 얼 수 있기 때문에 햇살이 날 때 그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월동 관수의 방법이 기존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배수가 잘 되게 한다거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제 땅이 겨울이 되면 물기가 있으면 이게 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배수가 잘 되고 통기가 잘 되는 흙에서는 이 동해를 덜 입어요. 물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식토, 점질토고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물이 이게 고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에 입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동 대책으로 배수를 좋게 한다거나 통기성을 좋게 한다는 것도 월동 대책 중에 하나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3번 보시면 증산 억제제를 살포해서 겨울철 건조를 방지한다. 자, 월동 대책이 증산 억제제. 자, 우리 이식할 때도 증산 억제제를 뿌렸었어요. 왜 그랬냐? 증산작용을 잠깐 멈추고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건조해지는 것, 물을 많이 못 주니까 건조해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숲이 제가 처음에 초입 부분에 월동할 때 뭐 짚을 묶어준다거나 그 수목보호대를 해준다거나 녹화마대를 감아준다거나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피 보호를 위해서 특히 내한성이 약한 애들은 수피를 감싸주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처럼 수피가 얇은 애들, 내한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수피 감기를 거의 한 그 지면에서부터 한 1.5m까지 수피를 다 감아줍니다. 그런 것들 상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교목에 관한 이야기고 관목이나 이런 뭐 덩굴 장미라던가 아니면 개나리 같이 이렇게 처지는 것들은 사실 이거를 다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방풍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혹은 방풍림을 만들어서 바람으로 인한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월동 대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관리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장비를 쓰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말하는 톱이나 가위들도 있겠지만 예초계라든지 그 다음에 생울타리 전전기 트리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청결하게 미리 바로 쓸 수 있도록 뭐 기름칠을 한다거나 구리스 주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는 뭐 겨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청결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잔디 관리에서 그 예초기 우리 그 모어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랩핑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녹슬지 않도록 헹겁으로 닦아준다거나 우리 엔진톱 같은 것들은 그 휘발 같은 걸로 다 닦아서 그런 찌꺼기들을 없애고 그게 오일이나 톱밥 같은 것들이 끼면 나중에 이제 겨울철에 묵혀놨다가 봄이 돼서 쓰려고 그러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기화기 뭐 이런 데 청소를 안 해주면. 그래서 그런 청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초 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병충해도 했고 뭐 잔디에서 아마 잡초 방제를 살짝 설명을 했을 텐데요.
우리 이제 잔디에서는 잡초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특히 크로바 우리 배웠죠. 반배를 해가지고 제초제를 사용해서 이제 잡초 방제를 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잡초가 나무에 있어서 관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자, 이 잡초는 내가 먹어야 되는 수분과 양분을 얘가 뺏어가요. 그러니까 잡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온이나 수온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병충해 발생을 조장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벌레나 번데기들이 그 잡초 더미에서 살기도 하고 병균이 거기에 붙어 있다가 다음에 뭐 발생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잡초는 식물한테 큰 영향,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미관도 해치죠. 보기 싫죠. 자, 방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잡초 방제 방법은 우리 그 병해충의 방제 방법의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재배적 방법이 있는데 재배적 방법은 이겁니다. 잔디를 식재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복을 하는 거죠. 땅을 피복해서 잡초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를 다 심어버리면 잡초가 아무래도 덜 나겠죠. 그래서 잔디를 식재하거나 비닐 피복을 한다거나 뭐 이래 갖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배적 방법이라 그러면 물리적 방법은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배기, 뭐 뽑기, 태우기, 갈아엎기. 갈아엎는 건 이제 경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력으로 제초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보통 그 조경회사의 농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아주머님들 동원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한 적어도 2번 정도는 동원해서 잡초 제거를 다 시킵니다. 그래야지 내가 키우고 있는 생산해야 될 품목들이 생산물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잘 크겠죠. 그래서 잡초 제거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뭐 이런 건데 계속 농약으로 얘를 잡초를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초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물리적인 방법, 재배적인 방법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학적 방제. 이거는 제초제를 이용한, 농약을 이용한 방제 방법입니다. 자, 제초제는 아무래도 뭐 시간도 많이 안 들리고 돈도 많이 안 들려서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병해충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제초제는요. 제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제초제의 색깔은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비선택성 제초제. 자,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풀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풀 제거한다. 그러니까 모든 풀을 제거한다는 비선택성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에는 대표적인 게 그라목성과 근삼인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조를 못하는,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해요. 아니면은 약간 독성을 좀 낮춰서 나왔거나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시마진이라든지 싹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선택성 제초제는요. 약간 저독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여야 하는 그 풀만 죽이는 거죠. 잔디 관리에서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잔디도 풀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선택성을 선택을 하면 이걸로 뿌리면 잔디도 죽이는 거죠. 근데 잔디밭에 크로바만 죽인다? 그거는 선택성 제초제라는 얘기죠. 자, 특히 잔디과 화분가를 제외한 강엽잡초만 고사시키는 반벨이 대표적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유언사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정이라든지 정지전정, 뭐 그 다음에 뭐 그 시비라든지 뭐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도 이런 관리해야 될 내용, 수목 외과 수술이라든지 등등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나무를 키우는 거를 그냥 놔두면 나무는 저절로 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또 잘 자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조경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 기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무를 원래 모양 혹은 더 좋게 만들려면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든지 뭐 시공도 중요하지만 특히 조경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라는 거는 생물이라는 것은 죽고 살고 점점 크고 꽃이 피고 싹이 돋고 뭐 단풍이 들고 하는 그런 변화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시설물 관리도 하겠지만 당연히 그것도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이 수목의 식물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가꾼다는 의미로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